대검이 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도중에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빠른 판단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검이 어제 오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김웅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단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어제 권익위가 오후에 권익위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 이건 권익위가 지정하는 거지 대검이 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검 결정이 잘못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매우 이상한 입장을 권익위가 어제 내놨습니다. 요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대검이 왜 이렇게 빨리 앞서가느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검찰 관계자, 권익위도 공익신고 요건 따지는데 60일 가까이 걸리는데 대검 감찰부가 며칠 만에 그것도 김웅 기자회견 도중에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다, 공익신고자다라고 판단 내린 것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비판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보도되고 있고요. 권익위 관계자,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지만 대검이 인정한 만큼 대검 신고 시점에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와 야권의 주장은 이게 너무 빠르고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따졌는지, 과연 공정하게 따졌는지, 충분하게 따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권익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판단은 권익위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차적인 판단을 이 사안에서는 대검이 이미 해버린 상황이고 권익위 입장에서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이지만 대검이 1차적으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특정 죄명과 관련된 제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도 그 허신고 사실이 명백히 허위이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대검은 1차적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만 밝혀진다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를 통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검이 1차적으로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했고 권익위도 이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공익신고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면 공개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그 관련 경위를 밝혀나가는 언론의 기능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는 일정한 정황 증거 보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대검의 감찰이나 상황에 따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캠프나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검이 서둘러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함으로써 김웅 의원이나 언론 보도를 막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 후보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서둘러 막느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지금 그런 배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확실히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대검 감찰부에서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박성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판단은 국민권익위의 몫입니다. 대검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가 그걸 확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되면 물론 김웅 의원뿐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신원을 보호받을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는데 과연 지금 저희가 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느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신고 자체가 진실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파는 다 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검찰이 만들어주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이제 표현한 건데
글쎄요, 근데 사실 먼저 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가 있죠. 그런데 그 제보자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촉을 했지만 다 본인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해 그런 보겠습니다. 점에서 뭐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공작 전력이 있다는 건 다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또 전혀 논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 게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대검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고는 참 어떤 입증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에 갔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논란적인 부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등이 하는 말은 제보자가 드러나면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는지 알려될 것이다라고 수일 전부터 예고가 된 상황인데 기자회견을 도중에 대검이 앞서 이재명 기자와 박성무 변호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요건조차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급히 김웅 의원 등의 입을 막았다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급해서 대검이 그렇게 빨리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는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만들어진 거죠.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대검 감찰부가 그것을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런 형식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적절했는지 안 적절했는지가 제보자가 대강에 누군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판단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 같아요. 과연 공익신고자 요건이 만약에 나중에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도 공익신고자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를 야권에서 벌써부터 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지목한 그 사람이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로 지목된 A씨,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버스는 일단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한 명밖에 없다. 옛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A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윤석열 후보도 이 A씨를 염두에 뒀는데 정작 이 A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공익신고 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이 나에게 또는 나에게 전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당시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텔레그램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을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제3자에게 자료를 넘겼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 된다라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웅 명예훼손 손배소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저도 이게 보면서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공익과 관련해서는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공익 제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람 먹는 음식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뭐 섞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말하자면 이 공익을 훼손하는 일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회유를 당한다든지 이런 개인 신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신고 제보자의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접수한 수사기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는데 근데 공익제보자 지정 조건은 뭐냐면은 명쾌하게 공익을 훼손했거나 또는 공익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또 제보자를 무슨 보호해가지고 뭐 어떻게 공작에 써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휴대폰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웅 의원은 휴대폰을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휴대폰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 휴대폰만 제출을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연사 내고 도망가 버리고 또 전화도 안 받고 숨어 버리고 그러고 난데 며칠 있다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수사기관이 이 증거도 빨리 확보하고 증거인멸도 막아야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말도 좀 맞춰지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인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상식적인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더구나 김웅 의원은 지금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말 휴대폰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맨날 며칠을 지금 이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대변인, 제보자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일관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형식의 문건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은 한 명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들고 다닌 명함 그리고 그때 이런 걸 내가 창구를 다니러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A씨를 언급했고 이 사람이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분은 내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엄한 생사람을 잡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이분이 저런 자료들을 전달받고 이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를 했거나 그 이제 아까 제가 제보자 다시 1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건 지금까지 쭉 있었던 게 다 안개 속이고 뭐 추론 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오리무중 상황으로 계속 갈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특정이 돼서 많은 언론들이 취재도 하고 본인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본인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 추론, 상상 나래를 펴서 제가 박성배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깝고 박성배 변호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이라 가정을 하죠. 그리고 저는 김웅 의원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고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제가 신분이 노출이 되면 이게 많은 것들이 정작 제보하는 나, 그다음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주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저는 숨기기 위해서 뜻없는 박성규 변호사 시켜서 뉴스버스에 접촉을 시키고 박성규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저는 자유인으로서 신고자도 아니고 제보한 사람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다니면서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도모한다면 이거는 계속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거 완벽한 일단은 추측이죠. 추측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가 다 추론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대충 얼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 만약에 진짜 접촉한 제가 지금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김웅 의원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지금까지 감찰 결과 신속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대강의 얼개가 나오는데 왜들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여전히 궁금함이 있고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혼돈만 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정은 그냥 가정의 추정.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재명 기자 몇 가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짧게 여러 개 물을게요. 첫 번째, 지금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지명한 사람은 언론에 나는 아니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전날 인터뷰에서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나는 아니다라고 한 그분이 어디 캠프 소속입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어떤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고 지난해 6월 이후에 정당 활동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쪽에서 제기한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캠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사람을 더 싫어한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웅 의원이 생각했던 그 캠프에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생각했던 제보자가 활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누군가를 지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럼 대검이 지정한
실제 제보자는 따로 있고 김웅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제보자는 따로 있고 그 두 사람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제보자 A라고 했을 때 김웅 의원이 지목한 그 제보자 A가 거짓말한 걸 수도 있고 언론의 상대로. 근데 실제 그 제보자가 진실이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제보라고 실제 공익신고를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말했던 김웅 의원의 뭐 입을 막기 위해서 대검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적인 현재로서는 좀 거군요. 모호한 거죠.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김웅 의원이 생사람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박정호 전 대변인이 방금 상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다 가정의 영역인 거잖아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보자 X가 거짓말했을 수가 있고, 제보자 X가 실제 아닐 수가 있고, 그다음 제보자 X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했을 수가 있고 하는 건데 그 시나리오 속에서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수사 영역으로 갖고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밝혀야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미궁의 미궁. 첫 번째, 손준성 검사가 그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손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박범계 장관은 유의미한 감찰이 있다고 하고 이거 뭐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가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다르서 알 수가 없다. 마지막, 그러면 이걸 윤 총장이 사주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정말로 뚜렷하게 다르다. 모든 게 다 의문투성입니다.